영국 해리퍼드셔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넷 에드워즈는 아주 특별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무려 100마리가 넘는 다양한 종의 토끼들을 보유한 토끼 농장으로 평소 토끼 덕후에 가깝게 토끼를 좋아하던 그녀가 하나둘 토끼 식구들을 데려와 기르다 보니 어느덧 농장 규모의 거대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토끼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녀석은 여기 상식이란 말에서 조금 어긋난 이 거대 토끼인데, 이 녀석의 이름은 다리우스로 몸 길이가 129cm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거대 토끼입니다. 다리우스는 이 우월한 체격을 앞세워 2010년 세계에서 가장 큰 토끼라는 타이틀로 당당히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깨려고 해도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기록인데, 얼마 전부터 기네스북 측에선 세계 기록 타이틀을 얻기 위해 동물들에게 과하게 음식을 먹이는 동물학대 사례들이 많아지자 동물에 관한 이런 기록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다리우스가 따낸 이 거대한 토끼 타이틀도 현재 존재하긴 하지만 삭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신기한 건 다리우스 이전에 거대한 토끼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토끼는 다리우스의 어미인 앨리스였다고 합니다. 다리우스는 거대한 토끼답게 체중이 무려 22kg에 일주일에 평균 식사가 당근 80개와 사과 10개, 추가로 양배추를 4통이나 먹어치울 정도로 식성까지 대단한 녀석이었고, 특별한 토끼인 만큼 귀에 새겨진 표식과 함께 160만 달러 상당의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12일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집에서 꿀잠을 자던 다리우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대사건이 발생하는데, 잠시 산책을 하러 떠났다기엔 이 거대한 녀석이 눈에 안 띌 리도 없고 연기처럼 사라진 다리우스가 걱정된 아넷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리우스가 지내던 울타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누군가 납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와 별개로 아넷은 다리우스를 훔쳐간 범인을 포함하여 녀석을 데려오는 모든 이에게 1000파운드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넷은 누군지 모를 범인에게 납치에 대한 죄를 절대 묻지 않을 테니 부디 다리우스가 건강히 돌아오게만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는데, 아넷의 입장에선 그럴만도 한 게 실종 당시 다리우스는 11살의 노묘였던지라 그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다리우스의 행방은 깜깜무소식이며, 여전히 아넷은 포기하지 않고 녀석을 찾고 있긴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스코틀랜드에 사는 콜린 맥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기르던 벵갈 고양이 베티를 잃어버린 후 포상금으로 1000파운드를 내건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베티는 공사 중인 이웃집에 멋대로 쳐들어갔다가 2주 가까이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이웃집은 공사 중이었던 터라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전혀 없는 환경이었지만, 베티는 화장실 바닥에 고인물을 마시며 필사적으로 생존했었고, 다행히 조금 야위긴 했지만 생명엔 큰 지장 없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베티의 이런 황당한 가출 사건의 계기는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베티를 위해 평소 마당에 풀어놓고 길렀기 때문인데, 콜린은 가출 사건 이후로도 베티의 특성을 존중하여 여전히 마당에 풀어놓고 기른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미국 LA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황당하고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 3마리의 프렌치 불독을 돌봐주던 펫시터 라이언 피셔라는 남성이 개들과 함께 LA 거리를 산책하던 도중 괴한들에게 총에 맞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어이없는 건 정작 범인들의 목적은 라이언이 아닌 그가 산책시키던 3마리의 개들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총을 든 괴한을 보자마자 자기의 목숨부터 챙기기 마련이지만, 직업정신이 투철했던 라이언은 끝까지 개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 결국 총에 맞게 되었고,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회복에 꽤나 시간이 걸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면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개들은 결국 납치되었다는 것인데, 그나마 3마리 중 1마리는 범인들이 챙기기도 전에 도망쳐 다행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2마리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강아지 납치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가 겹친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사건을 맡은 LA 경찰서는 CCTV를 모조리 뒤져 범인들의 흔적을 찾아다녔는데, 사건이 발생한 시각 하얀 차를 몰고 호텔 로비를 빠져나간 한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일 때문에 로마에 가 있던 개들의 주인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다급히 미국으로 돌아왔고, 이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에게 자신에게만 돌려준다면 그 즉시 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며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이란 존재는 가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액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돈 6억 원이 훌쩍 넘는 이 현상금은 쉽게 보기 힘든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납득하실 텐데,
이 사람은 팝스타 레이디 가가였습니다. 애견인으로 유명한 레이디 가가는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의 이름을 본떠 애견용품 브랜드까지 론칭할 만큼 개들에게 진심인 사람이었고, 그녀가 기르던 3마리의 프렌치불독 코지와 구스타프 그리고 미스 아시아는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다행히 미스 아시아는 사건 당시 도망치는 바람에 무사히 레이디 가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코지와 구스타프는 여전히 범인들에게 잡혀있는 상황이었는데, 길어질 것 같았던 이 사건은 50만 달러의 유혹 때문인지 예상보다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2월 26일경 코지와 구스타프는 제니퍼 맥브라이드란 여성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레이디 가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개들을 훔치고 라이언에게 총을 쏜 범인들까지 검거하며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총 3명으로 총기를 사용한 주범인 제임스 하워드 잭슨이란 남성은 살인미수와 강도,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2명은 각각 4년형과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사건이지만 어쨌든 범인도 잡았고 개들도 무사히 돌아왔으니 사건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2년 뒤인 2023년 이 사건은 뜬금없이 제보자였던 제니퍼 맥브라이드 때문에 또 한 번 불타오릅니다. 제니퍼는 자신이 개들을 찾을 수 있게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50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레이디 가가를 계약 위반과 사기죄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한술 더 떠 50만 달러 외에 추가로 현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150만 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만 딱 놓고 보자면 150만 달러는 좀 오버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적어도 약속한 현상금인 50만 달러는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드실 텐데, 사실 고소당한 레이디 가가 입장에선 이 상황 자체가 어이없다 못해 실소가 터졌을 겁니다. 제니퍼의 진짜 정체는 개들을 훔치려던 일당의 공범으로 애초에 돈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는 인간이었고, 50만 달러라는 돈에 눈이 멀어 동료들을 팔아넘긴 배신자였습니다. 비록 사건 당시 적극적인 범행 가담을 하지 않아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으로 끝이 났지만 결국 범죄자인 건 변함이 없었으며, 당연히 이 어이없는 고소는 일방적인 레이디 가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의 사건들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쇠똥구리에게 현상금이 걸린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쇠똥구리를 검색하면 마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부가 쇠똥구리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잘못된 사실로, 해외에서 쇠똥구리 50마리를 들여올 업체를 선정할 때 내놓은 입찰 금액 5천만원이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쇠똥구리는 친근하고 흔한 이미지와 다르게 197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는 사실상 절멸에 가까운 상태인데, 이 때문에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쇠똥구리와 최대한 비슷한 개체를 해외에서 들여와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100만원을 준다는 이 잘못된 정보가 꽤나 널리 퍼지자 환경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쇠똥구리를 잡았으니 돈 내놓으라는 제보를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절멸한 쇠똥구리가 우리나라 자연에 있을 리가 없으므로 이때 제보받은 곤충들은 쇠똥구리와 많이 닮은 보라 금풍뎅이 같은 녀석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